산수영의 고장으로 유명한 거창. 높은 산과 맑은 물의 풍광은 옛 풍류가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곳을 찾은 까닭을 이해하게 합니다. 관수로에 올라 물을 들여다보노라면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 다음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맹자의 관수가 절로 떠오릅니다. 옛 선조들도 이같이 군자의 학문을 닦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얼과 혼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그래서 이곳이 경치가 굉장히 좋았답니다. 연못도 있고 바위도 있고 그래서 뭐 물고기 철렵하기도 좋고 그 달이 뜨면 와서 달 구경하기도 좋고 그런 곳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이제 장인이 여기 와서 있으면서 사위한테 퇴계한테 이 전씨가 정자를 하나 여기다 지었는데 이름을 좀 지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사락정이라고 이게 지금 다 현판을 다 떼어가지고 없는데 넉사자 즐거울 낙자 사락정이라고 이제 이름을 줬어요. 저기 지금 비석에 있죠. 비석에 사락정 전 선생인데 호를 자기가 이제 전 아무개 씨가 사락정이라고 삼은 건데 이 네 가지 이제 정자 이름을 지어달라 그러니까 퇴계가 서울에서 와보지도 않고 사락정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 사락정의 의미가 첫 번째 농토가 이 시냇가에 있으니까 물이 좋잖아요. 문전 옥답이잖아요. 그래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즐거움. 두 번째 여기 뭐 뽕나무가 많이 있었나 봅니다. 누에를 쳐가지고 비단 옷을 해 입을 수 있는 즐거움. 세 번째 시내에서 물고기를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 있는 즐거움. 네 번째 뒤에 산이 좋거든요. 산에서 나무를 마음대로 뗄 수 있는 즐거움. 이거 네 가지 즐거움입니다. 즉 전원 생활의 즐거움. 원학동 입구에 해당된다라는 이제 옛날 뭐 기록도 있고 그러는데 이곳도 말씀드렸듯이 영송촌이기 때문에 맞이하고 보내는 곳이었다. 이별의 장소, 뭐 어떤 전송의 장소 그런 곳으로서 여기까지 와서 아마 저 산 넘어가면 백제 땅이니까 덕유산 주농선을 넘어가면 바로 그 무슨 면이죠? 무주 쪽에 그 무슨 면이 나오는데 그쪽으로 한 백제 땅이니까 여기서 아마 마지막으로 전송을 했던 곳이 아닐까 싶고 여기는 뭐 그냥 그 정도로 하고 가겠습니다. 영승마을 영송촌. 지명 이름 중에 예, 저기 보이는 산이 덕유산 향적봉입니다. 저 정면에. 그리고 이제 남덕유가 그 뒤로 저 대진 고속도로로 쭉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저 골짜기에서 수십 개 골짜기가 있는데 전부 물이 내려와요. 아까 거기가 이제 원학동 입구인데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원학동 입구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딱 그렇게 생겼죠. 동네 입구처럼. 그리고 동네 들어가는 문에 이렇게 큰 바위가 진압을 하고 있어가지고 자 이쪽으로 잠깐 고개 돌려 보시면은 이 바위 이름을 옛날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수호 밑에 여기 진동암이라고 진압할 진자 동네 동자 바위암자가 새겨져 있어 좀 깨진 거 있죠. 진동암인데 이 바위가 진동암이에요. 진동암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동네를 진압하고 있다. 이 동네 수호신이 문이에요. 문 대문.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원학동이라고 누가 후세에 원학동이라고 이렇게 각자를 새겨 놨고요. 여기가 이제 진짜 원학동 입구다. 아까 거기는 이제 저 밖에 있는 문이라면 여기는 정말 원학동 안쪽 문 대문에 해당되는 곳이다. 그렇고 또 뭐 이제 글씨 개인 이름은 빼고요. 저 이쪽 원학동 위에는 복양시사라고 시사가 있는데 이 조선 후기 1800년도 되면은 이 문화가 보급이 많이 돼가지고 각지에 이렇게 한학자들이 많아요. 여기도 이제 이 지역에 한문 배운 사람들이 모여서 시회가 있었나 봐요. 시짓기 모임. 전국적으로 각 고을마다 거의 많습니다. 1800년대 들어오면. 여기도 복양시사라는 그 시모임이 있었는데, 시짓는 모임이 있었는데, 저 실체는 잘 모르겠어요. 안 나타나요. 그런데 사람 이름들을 쭉 새겨놨거든요. 아마 여기서 여름에 시회를 하고 시를 짓고 저렇게 새겨놨을 것 같은데, 그 사시던 집입니다. 이게 옛날부터. 이제 여기 고택인데 지금 그 종손이 살고 계세요. 그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병자호란 때 그 화친에 반대, 청나라와 화친에 반대해가지고 이 배를 자기가 스스로 찔러서 자결을 시도하셨는데
살아나가지고 그 뒤에는 벼슬을 버리고 여기 오셨다가 여기 사시는 것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저 뒤에 이제 여기서 한 4, 5km 저 산으로 올라가면은 나중에 가서 저기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몰이라는 곳에 가서 조그만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 후손들은 이제 대대로 여기 사셨는데 그 여기 사랑채입니다. 아주 전통적인 그 조선시대 사대부 가옥이죠. 안채는 조리 들어가게 돼 있고요. 조리. 이제 사랑채고 사랑채가 이 정자 개념으로 지어져 있는데 충신당은 논어에 나오는 효제 충신에서 그 충신하고 충신하게 살라는 충자는 아주 진실하고 신자는 신의 있게 살라는 이제 그런 뜻을 써놓은 것이고 저 꽃이 참 예쁘네. 저 무슨 꽃인지 다들 아시죠? 백일홍. 우리가 뭐 배롱나무 목백일홍만 아는데 저 옛날에 집에 가면 다 저런 거 심어놨어요. 굉장히 예쁘죠? 목백일홍. 이 본래 화무 11홍인데 꽃은 열흘밖에 못 간다고 그러는데 저 100일 가는 꽃이. 여기 이제 앞에 이 정려문이거든요, 이분이. 여기 앞에 동계 정원 선생 정려라고 빨간 글씨로 문에 이분의 충절을 기려서 정려가 내려졌었고 시호가 문간공이 시호가 이분도 이품 이상의 벼슬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문간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는데 여기가 이제 수승대 그 유원지인데 저 바위가 척수암이에요. 씻을 척, 근심수, 근심을 씻는 곳, 수심을 씻는 곳. 실제로 저 바위 가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무슨 수영하지 말라고 이렇게 수영 금지 뭐 부조를 띄워놔가지고 이상한데 굉장히 멋있어요. 저기 근심을 이제 다 깨끗이 씻어라. 근데 수승대가 수송대라고 그랬잖아요. 근심스럽게 님을 떠나 보내는 곳. 옛날에 근심스럽게 님을 떠나 보내고 와서 여기 와서 근심을 씻어버리고 저리 다시 돌아가는 거야 이제. 참 묘한 그 어떤 카타르시스적 기분을 느끼게 하는 곳인데 이분은 1501년 남명하고 동갑이네요. 이 거창신 씨 신권인데 이분이 이제 여기다가 이 건물을 조금 늦게 졌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조그만 정자를 짓고서 자기가 호를 요수라고 그랬어요. 요수는 논어에 나오는 요산 요수.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 그냥 그 뜻이 아니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즉 산과 물에서 인과 지를 배운다는 뜻으로 여기다 집을 진 거죠. 조선시대 사람들은 산수 유람을 놀러 가는 게 아니고요. 인과 지를 배우러 가는 체험학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람을 뭐라고 그러면 인지지락이라고 그래. 어질인자, 지혜지자, 갈지자, 즐거울 락자, 인지지락이라고 얘기를 해. 여기 이제 현판의 시들은 뭐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한말의 송병선, 송시열 후손인데 이런 분들이 직접 여기를 왔어요. 여기에 엄청 유명한 분들이 많이 왔다 갔어요. 조선시대 내내 뭐 김창흡부터 해가지고 뭐 관찰사급, 판서급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구한말에 뭐 김태경, 이건창, 송병선, 최익현 이런 분들이 다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선현들 중에서 이름난 분들이 반쯤은 왔다 갔던 것 같아. 그리고 일단 이제 여기서는 저 거북바위 저기 수승대인데 본래 이제 거북바위라고 그러죠. 구암 거북이 모양의 바위 저 자체를 이제 다시 이름 붙여서 수송대 근심수자 보낼 송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아마 마지막 빠이빠이 했던 것 같아. 신라 사람이 백제로 보낼 적에 여기까지 와서 이제 전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조선시대로 오면 잊혀져 버리잖아요. 삼국시대 얘기니까 백제 신라 때 얘기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여기서 근심스럽게 님을 떠나보낼 일이 없어. 고려시대 사람도. 그러니까 와가지고 근심을 날려보내는 곳 송자가 보내다인데 근심을 날려보내는 곳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거는 한문 문법상 맞지를 않아. 수송은 송수라고 해야 근심을 날려보내는 곳이 돼요. 수송은 그렇게 맞지 않는데 의미를 갖다 그렇게 제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오다가 태계 선생이 영승마을에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시를 지어서 딱 보냈어요. 여기 임훈이라는 분하고 신권이라고 저 신씨에 여기 와서 이제 술자리를 만들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월 초 추운데 음력 정월 초에. 근데 이분이 갑자기 안 온다고 하고 시 한 수만 써서 보냈어. 그건 나중에 벽에 가서 새겨놓은 시를 보고 말씀드릴 건데 바람을 맞았을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더 기분 나쁜 거는 타양 사람이 와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 동네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떡하니 바꿔버린 거야. 세상에 자기 동네 이름 바꾸는 거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점잖은 분들이라서 갈등을 표출을 안 하고 시로써 대답을 합니다. 그 옛날에는 이제 시를 지어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저쪽에서 뭐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은근히 시로 얘기를 하는 게 옛날부터 풍속인데, 그 임훈이라는 분도 그렇게 시로 이제 화답을 했어요. 그 2시간 나란히 새겨져 있는데, 요수 장수지대라고 써놨죠. 요수 선생이 장수란 말 아까 설명드렸는데 얘기가 나오는데, 장원, 수원, 유원, 시건이라고, 장수는 장자는 이제 감출장자인데 큰 뜻을 품고서 틀어박혀서 자신을 수양한다는 뜻이고, 유원, 시건은 유자는 이제 유람할 때 유자고 식자는 쉴식자인데 밖에 나와서 잠시 휴식한다 이런 뜻이 이제 시건인데, 이제 저기가 장수지대라 이랬는데 사실 장수라는 말이 안 맞아요. 유식지대라고 해야 맞아요. 유식지대. 맨 밑에 보면은 오른쪽에서부터 명암정식이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게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명암정식. 맨 밑에 이름 2번째 줄에. 저 사람이 이제 진주 사람인데 명나라가 망하고 나서 자기 호를 명암이라고 그랬어. 명나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가 저 사람은 좀 진주에서 글을 당시 1700년대 사람인데 글을 제일 잘하던 사람인데 촉성루 중수기도 쓴 사람이에요. 요 가운데 수승대, 수송대 2개 새겨져 있죠. 빨간 걸로. 거기가 오른쪽은 태계 선생 시고 왼쪽은 임훈 선생 시예요. 태계 선생이 보낸 거고 거기에 화답한 시인데, 여기 자료집에 여기 이제 다 번역이 돼 있는데 저번에 한번 읽어봤었죠. 태계 선생 시는 자기가 못 가봐서 미안한데 뭐 나중에 와서 내가 한번 멋지게 시를 한번 쓸게 뭐 이런 내용인데, 이 임훈 선생 시는 이제 뭐 저쪽에 왼쪽에 있는 건데, 그 꽃은 강원덕에 가득하고 술은 술통에 가득한데 유람하는 사람들이 소매 맞다고 부지런히 분주 요간에 봄이 저물려고 할 때 그대도 떠나가려 하신다면은 봄 보내기도 시름일 뿐만 아니라 그대 보내는 것도 시름일 텐데 해가지고 숫자를 계속 넣어가지고 시를 썼어요. 그 뜻은 수송대라는 이름을 바꾸기 싫다는 뜻이었다. 이분은 이제 남명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그 호가 자의당이라고도 하고 사무사라는 걸 자기 학문의 어떤 핵심으로 삼았는데, 사무사가 시경에 나오고 논어에 나오는데 생각에 사악함이 조금도 없이 만든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1%도 삿된 마음이 없도록 마음을 다 깨끗하게 정화시킨다는 뜻으로, 이제 정심수신이라고 바위에 돌에 새겨져 있는 거 있죠. 오석에. 이분이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명종을 만나고 선조를 만났는데, 명종한테 가가지고 처음에 천거받아서 올라가면은 임금하고 이렇게 접견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인대라 그러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방안을 알려주시오 그랬더니 저 대학에 나오는 건데, 정심수신하시오 이제 근본적인 거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분 갈천 선생은 그 사무사가 정신적 어떤 사상적 표제고 효자고 60이 넘어서 홀 아버지를 섬기면서 온갖, 여기를 갈개숲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갈개 마을이에요. 갈개 마을. 가선정인데, 가선정이 그 신선의 배를 타고 가면서 논다는 뜻이에요, 저게. 근데 옛날 이렇게 계곡에 선유동 같이 아주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곳에 가면은 너럭바위가 있으면은 그게 신선세계로 가는 배예요, 그게. 문경에 가도 선유동에도 그렇고 그걸 배라고 그래. 영사석이라고 그러고, 잠시 현실의 고통을 잊고서 그냥 그 고통이 없는 신선세계에 가서 논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기가 그런 장소로 이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가선정이라고. 자, 여기가 이제 사선대 4명의 신선이, 이게 4층으로 돼 있다고 4명의 신선이라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우리 이름들이 그 강의 때 말씀을 드렸듯이 송대라고 그랬잖아요. 소나무 송자. 근데 이제 소나무 송자가 어딘가 저 와가지고 저 작은 소나무일까? 저거 아닌 것 같다. 옆에 있는 걸까? 아닌 것 같다. 정말 궁금했어요. 왜 송대라고 했을까?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지역 노인들을 만났어요. 어떻게 우연히.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을 들었는데, 여기 어디에 엄청나게 큰 소나무가 있었답니다. 여기에, 이곳에.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건 새로 난 길인데, 이 노인들한테 들어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저 바위 밑으로 길이 있어요. 옛날 길이. 옛날 길이 저 요 밑으로 해서 저기 있는데 올라가면 보여요, 바로. 실제로 길이 있어요. 지금도 뭐 구름만 다닐 정도가 아니고 손은 끌고 다닐 정도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어딘가에 큰 소나무가 있었대요. 그래서 송대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송대. 근데 이제 나중에 소나무도 없어지고 그런 기억도 전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사선대라고, 아, 4명이 신선이 와서 놀다 간 데다 누군가 아마 그랬나 봐.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사선대라고 글자가 있는데 아까 김양순이 봤죠? 김양순이란 이름이 지금 잘 보이죠? 김양순. 그 위쪽 왼쪽에 약간 전서체로 쓰여져 있는데 사선대라고 희미하게 있는데 가보면 잘 보여요. 그 김양순 왼쪽 위쪽 이끼 같은 거 있는데 그게 사선대라고 파란 이끼 있는 데 있죠. 쓰여져 있어요. 전서체로 쓰여져 있어요. 이제 그 조선 중기의 농암 김창흡 동생 김창흡은 여기로 왔다 갔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하고 수승대하고가 최고다 그랬어요. 본 곳 중에서 이제 거북바위가 제일 많이 인상에 남았고요. 그리고 친구의 권유로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옛날 우리 조선 시대 선비들의 어떤 그 고든 정신과 그리고 교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가슴 깊이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뭐 바위라든지 그다음에 정자, 그다음에 루를 비롯해가지고 산 높고 그 물 맑은 계곡에 옛 선비들의 아주 훌륭한 인품 등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학습이 되었습니다. 이번 탐방의 주제 도서는 최석기 저자의 조선 선비들의 답사 1번지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 퇴계 이황, 선비 정신의 표상 남명, 조식 등의 조선을 내놓으라 하는 명사들이 찾은 남도 제1의 명승인 원학동은 조선 선비들의 답사 1번지였습니다. 원학동을 사대부들이 은거하며 수학하던 공간, 현실 세계에서 찾은 무릉도원, 효우와 절의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모두 갖고 있는 최고의 명승임을 각종 자료와 시문을 통해 이야기로 엮어 들려줍니다. 창원도서관은 학생과 일반 시민들,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교양적이고 지적인 여유로운 삶을 지향하고자 노력하는 도서관으로 기리의 문학을 비롯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